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하는 최고위원이 절실합니다. 이게 지금 정청래 지도부의 일원이 되는 최고위원을 뽑는 보궐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여기에 나선 분이 현 지도부를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뒤에 나오나요? 이 기자회견에 박찬대 의원, 그리고 한준호 의원, 또 이 대통령 대표 시절의 비서실장이 되는 천준호 의원 등이 동석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구도를 계속 짜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보입니다. 친명 대 친청 대결 구도가 그럼 형성되는 것인가? 당 내부의 지금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히 이건 언론의 프레임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드러나 보이는 엇박자들이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해 순방 때마다 뭔가 당에서 일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주목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 몇 번 누적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이건태 아까 의원이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럼 지금 지도부는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본인의 어떤 소신, 출사표를 던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이재명 정권의 성공이 있어야만 또 당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쓴소리는 해도 결국에는 저는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 그게 이제 부결이 되면서 투표율이 저조했죠. 부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대표의 리더십은 조금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추스를 시간도 필요한데 이제 이 보궐선거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까지를 결정을 하고 임기는 한 8개월 정도 될 텐데 이제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제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친명과 친청의 어떤 이 역학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상당히들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이견이 좀 있어도 합쳐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상대당의 어떤 당정 관계 상황이랄까요? 이런 걸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그 전에 우선 짧게 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그렇게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는데 또 결국 내세우는 사람이 대장동 변호인이다. 이건태 의원.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제 대통령께서는 인사에 문제가 있으면 익명 문자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하셨던데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서 대장동 변호인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가 15명입니다. 근데 또 대장동 변호인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명청대전이 국민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께서는 당정은 하나다라고 어제도 말씀하셨던데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명나라와 청나라가 싸워서 청나라가 이겼죠. 과거 권력을 현재 권력이 현재 권력을 과거 권력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서 공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0%, 정청래 대표가 행사할 가능성은 꽤 높잖아요. 게다가 개딸이 사실상 이제 민주당의 주인이 됐는데 개딸의 정서에 누가 더 지금 가까우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짜 정청래 민주당이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은 정청래 민주당에 의해서 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관련 이 얘기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평소와 다름없이 의정 활동을 이어갔었죠. 우리 장경태 의원.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장의 모습이 안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자들이 당 지도부가 관련해서 거취의 결단을 내린다는 어떤 신호인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별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법사위원을 사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 또라는 당의 입장도 있었기 또 때문에.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선거 다 이겨도 서울시장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걸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고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역 의원을 상대로 그것도 집권 여당의 이제 상당히 힘 있는 그런 의원을 향해서
1년이 지났다고는 해도 이렇게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이건 맹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또 무고죄로 또 걸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될 때까지는 저는 당을 위해서 또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조용한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지금 8대 악법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라면서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는데 그 첫 번째 주자였던 나경원 의원 때처럼 뭐 마이크가 꺼지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곽규택 의원과 우원식 의장 간의 어떤 그 대화 과정과 저 피켓 과정에서 좀 신경전도 일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지금 제출했고 민주당은 또 나경원, 곽규택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맞붙는 상황. 홍준석 대변인께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스케치북 그 이벤트를 보면서 네. 국민들께서 참 보기 좋다 그러신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그랬을까? 오죽하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입틀막 정권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뭐 검사들 항소포기 그거 항의하니까 그냥 입틀막하고 이제 그 좌천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옷벗으라는 얘기죠. 판사들 사법부까지 다 입틀막 시키지 않습니까? 현수막법 본인들이 만들었다가 본인들한테 불편한 내용이 나오니까 법 바꿔가지고 현수막도 제대로 못 걸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뭐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본인들한테 불편한 얘기하면은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들 입 틀어막은 지는 오래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스케치북이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두면요. 점점 더 이제 그 말을 못하게 되고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말도 이제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이 저는 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막 고소고발도 막 하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닌 전혀 그 허위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도 고소고발 막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위축시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입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저런 소위 추태를 부리지 않아도 저는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62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정기국회가 12월 9일로 끝났잖아요. 그때 사실 그날 12월 9일 날 통과시키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던 거죠. 여야 간의 이견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다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가맹정 사업법 개정안 네 번째 법안부터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황당하고 국민의힘이 자기 부정적인 어떤 태도 그리고 이게 진짜 방해를 하기 위한 거였구나.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보여주는 그 결과가 뭐냐면 가맹점 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힘들어해서 대등한 협상권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렇습니다. 본회의 10년 만에 상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통과시키는 게 맞죠. 이걸 왜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굳이. 그런데 일단 했어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 없는 걸 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하고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건 국회법 위반이다 하면서 마이크를 끄기도 했었죠. 뭐 그게 최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가맹점 사업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같이 표결하고 찬성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필리버스터를 왜 한 겁니까? 이 소동을 피우면서.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법안에는 찬성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통과시키고 박수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왜 자기 부정적인 일을 이렇게 해서 국회를 그런 정말 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천막농성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론은 어떻게 지켜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의 12월 둘째 주 지지도 44%, 국민의힘은 20%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전주와 비교했을 때는 5%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이 조사는요. 한국리서치,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 의뢰로 한국리서치와 K스탯 리서치가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당 내부의 어떤 우려에도 지지층 결집을 좀 강조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저 결과 하나로만 단편을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20%까지 온 것은 이 지지율도 좀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어쨌건 당 대표가 전략을 가지고서 지금 8월에 당선됐으니까 지금 넉 달 정도 이제 해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최대 20% 정도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면. 그러면 그 전략을 이제 수정해야 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은 저 20%라는 게 그전에 올해 초에 저희 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는 윤 대통령 지지율도 높게 나왔을 때도 거기에 이제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전체로 다 하면은 20% 정도가 맥시멈이었어요. 최대치입니다. 예. 나머지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 그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지지를 다시 다 모으려면 다 모아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렇다면은 지금의 그 노선으로는 이게 모을 수 있는 최대치구나라는 것을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방향 선회가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 지지율을 보였고 각각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이 조사는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꺾이고 국민의힘이 소폭 오름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 아까 MBS 조사에서 네. 국민의힘이 20% 초반을 그냥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에서도 계엄 이후, 계엄 탄핵 이후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이 부적절하다라는 게 80%고 그다음에 불법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여론이 64%나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사과도 반성도 없고 용과 절연도 안 하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40%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갤럽 조사에서도. 그런데 지난주에 비해서 한 3% 하락했는데 여론조사 기간이 9일부터 11일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9일 날 그 사건 번호 부여한 통일교 관련된 거를 예. 국수본에 이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실명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어제가 11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여론조사인데 전재수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금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또 국수본이 전담팀이 꾸려져서 지금 수사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아마 그런 사흘간의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민주당 넘어져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그 진척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여론은 또 향배가 어떻게 갈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PK의 지지율도 살펴봤습니다. TK의 경우에 민주당보다 12%포인트 높은 40%입니다. 그리고 이제 PK,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 4%포인트가 낮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중에서 대구와 경북 응답자 9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전화 면접 방식, 표본 오차 등등은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서 대구 경북은 과반이 안 되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다소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TK에서 저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 PK에서 뒤지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얘기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그 비유컨대 어떤 청년이 있는데 두 명의 이제 그 이성이 있는데 예, 한 명한테는 저 아니라고 저는 이제 판단 내렸다고 봐요. 부동산 정책, 사법부 파괴, 항소 포기 뭐 이런 거 하고 저긴 도저히 안 되겠다. 예, 또 한 명의 이성한테 그러면 마음을 주겠다는 이제 좀 그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좀 걸리는 게 있어 이쪽에. 근데 그것만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준다면 저는 마음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 사회 뭐 이른바 중도, 한 명은 꽝이고. 네네네, 예. 청년 뭐 이런 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사자가 아니 그건 지난번에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아닌데 왜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저는 이것은 이게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하는 게 아니죠. 선거는 우리가 표를 주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지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사법 파괴 맞고 상권 분리 파괴하는 거 맞고 이거 민주주의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내 파가 맞냐 아니면 저 파한테 유리하냐 이런 관점을 좀 버리고 제발 국가를 생각하고 모든 우리 당 구성원들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죠. 이성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떻게 비유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이러다가 TK 자민련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자조적으로 내부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저는 이 지금 TK는 텃밭이라고 하는데 소위 40%이고 PK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높아요, 지금. 네.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읽었던 국민의힘 내부 중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한홍 의원이 경남이잖아요. PK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대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비판하고 쓴소리를 냈잖아요. 반성하고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이분들이 바로 이 민심을, 이 여론조사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왜 이제 와서 진작 좀 하시지? 이런 마음도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그나마 다행이다. 양가 감정이 드는데요. 이게 바로 민심을 그분들이 정확하게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전혀 바뀔 생각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의 비극적 상황인 거죠. 예.